그는 그렇게 조용히 떠났다. 췌장암 이야기 1부. 시작은 사소했다. 2022년 가을, 남편은 소화불량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여보, 요즘 속이 자꾸 불편해. 먹으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우리 부부 모두 바쁜 일상에 지쳐 있었고, 남편은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이 잦았다. 스트레스성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했다. 약국에서 소화제를 사다 주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식단을 바꿨다.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11월 중순쯤 남편은 등과 허리 통증을 호소했다. 등이 계속 뻐근해. 자세가 안 좋아서 그런가 봐. 평소 책상에 오래 앉아 일하던 남편이라 나도 그저 근육통이려니 했다. 파스를 붙여주고 주말에 함께 가벼운 산책을 하며 스트레칭을 권했다. 남편도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웃었다. 12월에 접어들자 남편의 얼굴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누런 빛이 도는 것 같았다. 처음엔 조명 탓인가 싶었지만 낮에 햇빛 아래서 보니 확실히 피부색이 달랐다. 눈인 자위도 약간 노랗게 보였다. 당신, 얼굴이 좀 노래 보이는데 피곤해서 그래. 응? 요즘 일이 좀 많아서 쉬면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체중이 빠지기 시작했다. 평소 73kg을 유지하던 남편이 한 달 사이 5kg이나 줄었다. 식욕도 많이 떨어졌다. 밥 한 공기를 다 먹지 못하고 금방 배가 부르다고 했다. 다이어트 하는 것도 아닌데 살이 빠지네. 남편은 농담처럼 말했지만 나는 점점 불안해졌다. 이부, 병원, 그리고 청천벽력. 2023년 1월 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남편을 설득해 병원에 갔다. 동네 내과에서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의사는 초음파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다. 췌장 쪽에 뭔가 보이는데요.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세요. 빨리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췌장, 그곳에 무엇이 있다는 건가? 다음 날 우리는 대학병원 소화기내과를 찾았다. 코트 촬영, MRI, 내시경 초음파 검사 등 여러 검사를 받았다. 일주일 후 결과를 듣기 위해 진료실에 앉았을 때 나는 손이 떨렸다. 췌장암으로 보입니다. 3기로 진단되고 종양이 주변 혈관까지 침범한 상태입니다. 의사의 말은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수술이 가능한가요? 지금 상태로는 수술이 어렵습니다. 종양이 혈관을 감싸고 있어서요. 먼저 항암 치료로 종양을 줄여본 후 재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럼 완치 가능성은요? 의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췌장암은 예후가 좋지 않은 암입니다. 5년 생존율이 10% 내외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는 길, 남편과 나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복도를 걸으면서도 눈물이 계속 흘렀다. 남편은 내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그의 손도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3부 항암의 시간. 2월부터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다. 폴피리녹스 FOLFI와 아이에노엑스 요법이라는 여러 약재를 조합한 강도 높은 항암 치료였다. 2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6, 7시간 동안 링거를 맞았다. 첫 항암 후 남편은 심한 구토와 설사로 고생했다. 입맛이 사라지고 입안에 염증이 생겼다. 머리카락도 빠지기 시작했다. 먹어야 체력이 생기는데 나는 매일 남편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아 헤맸다. 미음, 죽, 삶은 감자 하나나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준비했다. 하지만 남편은 몇 숟가락 뜨다가 토하기 일쑤였다. 체중은 계속 빠져 60kg대까지 떨어졌다. 평소 건강했던 남편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남편은 일을 놓지 않으려 했다. 재택근무를 하면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곤 했는데 집중력이 떨어져 같은 문서를 몇 번이고 읽어야 했다. 일 그만두고 치료에만 집중해. 아니야. 일이라도 해야 정신을 차릴 수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자꾸 나쁜 생각만 들어. 남편은 그까지 일상을 유지하려 했었다. 사부, 통증과의 전쟁. 항암 3차를 받을 무렵부터 남편은 심한 복통과 등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등이 너무 아파. 쥐어짜는 것 같아. 진통제를 처방받았지만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다. 처음엔 다이레놀, 그 다음엔 트라마돌, 결국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코돈까지 복용하게 되었다. 통증은 특히 밤에 심했다. 남편은 밤새 뒤척이다가 겨우 새벽에 잠들곤 했다. 나도 남편 옆에서 함께 밤을 지새웠다. 등을 문질러주고 따뜻한 찜질팩을 대주고 물을 떠다 주었다. 미안해. 당신까지 잠을 못 자게 해서. 무슨 소리야. 우리 함께 이겨내는 거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내가 대신 아픈 것보다 더 힘들었다. 오부. 희망과 절망 사이. 4월. 6차 항암을 마친 후 재평가 코트를 찍었다. 종양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손을 맞잡고 울었다. 비록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줄어들었다는 것 자체가 희망이었다. 수술 가능성이 조금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혈관과의 유착이 있어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 될 겁니다. 담당 외과의사와 상담했다. 휘플 수술 최두부, 절제술이라는 큰 수술이었다. 췌장 머리 부분과 심리지장, 담낭, 담관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이었다. 회복 기간이 길고 합병증 위험도 있습니다. 당뇨나 소화장애가 평생 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이 수술이 유일한 근치적 치료법입니다. 수술하겠습니다. 남편의 대답은 단호했다. 5월 중순 수술이 예정되었다. 수술 전날 밤 남편과 나는 병실에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만약 내가 수술대에서 내려오지 못하면 그런 말 하지 마. 들어줘. 만약 그렇게 되면 너무 슬퍼하지 마. 우리 함께한 시간들이 행복했으니까 그걸로 충분해. 당신은 반드시 돌아올 거야. 우리 함께 나이 들기로 약속했잖아. 남편은 씁쓸하게 웃었다.